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조정협의회가 시작됩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사업주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호남 동행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조정협의회가 곧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내부에서 주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법인에 참여 중인 한양건설 측이 당초 확정된 3.3제곱미터당 1,900만 원대보다 300만 원가량 저렴한 1,600만 원대로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달 초 속도보다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사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협의회 구성을 지시해 50일 만에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비공원 시설 면적과 용적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80평이 넘는 대형 평수 세대수 조정입니다. 이하가 명성된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대신 일반 서민이 입주하는 84평형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제 검토 의제를 올렸습니다. 정작 쟁점이 됐던 1,600만 원대냐 1,900만 원대냐의 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한양건설 측이 제안한 1,600만 원대 분양가는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양건설 측이 제시한 분양가 자료는 협의회 위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시하기는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 계획 확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사업조정협의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에너지공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영 골프장, 자녀 부지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에너지공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간 넘게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에너지공대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호남 동행 의원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성공 직후에 광주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이 참 반가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매우 포근하겠는데요. 아직 아침 출근길 날씨는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하신다면 봄날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따뜻한 서풍이 점차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당분간 낮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이면 광주의 한낮 기온
기온 무려 24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게 했고요. 올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가끔 구름은 많이 지나겠지만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전 출근길 무렵까지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먼지가 잔류하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대기 순환이 더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얼마 전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죠. 정부가 주거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된 게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를 사업주 책임으로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담양의 한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니 옷이 주렁주렁 걸려 있고 밥솥과 전기장판, 이불 같은 세간살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집을 따로 구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따르다 보니 사업주가 제공하는 임시 숙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안 살려면 다른 데 원룸 같은 거 구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따다가 택시비나 아니면 버스비 그런 것도 좀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더위나 추위는 물론이고 화재나 재해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한파에 숨졌고 최근엔 비닐하우스 숙소가 전부 불에 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인권이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실태 조사도 안 된 상황.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전면 전수조사하라! 조사하라!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는 가장 기본적인 전수조사부터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기업형이 아닌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자체와 노동부가 나서서 숙소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많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별도로 공동 기숙사를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을 농민들에게 어민들의 부담으로 지워지기에는 너무나 지금 농민들 농가 부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땀이 없이는 농사짓기도 어려워진 현실에서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노동청이 명령했지만 현대제철은 이 명령을 따르는 대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13개 공정 비정규직 노동자 460명 전원과 퇴직자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고용노동청의 행정지시가 내려진 건 지난 2월.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명령이 내려진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마감 시한은 그제 자정. 하지만 현대제철은 결국 노동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행정명령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기업의 현대제철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해 1심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측이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고 했던 문서를 찾아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결국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이번에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앞선 두 차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0년의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에 사측이 불복하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명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실망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정규직 쟁취에 나서야 되지 않는가. 정규직 전환이 되면 재직자의 통상임금 협상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현대제철 순천과 당진 등 5개 공장 협력사 직원 만여 명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시간이 필요해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주 내로 현대제철의 시정지시 이행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감염병 상황에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고 공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 규모는 전국 22,375개로 나타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대구 매일신문의 만평을 놓고 대구 지역 시민사회도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장의 공식 사과와 또 만평 작가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구 매일신문에 실은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각각 광주 시민을 폭행하는 공수부대원으로 바닥에서 폭행당하는 시민은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사진 속 구도와 인물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모습에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137개 시민사회단체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논평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이 광주 시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모습을 정부 정책 비판에 쓴 것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억하 심정으로 광주 포갑의 모습을 패러디한단 말인가? 그 내용도 시대 정신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가진 자의 발악적 소유욕을 드러내면서 말이다. 이거는 소시오패스입니다. 공감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로 그 부리와 똑같은 행위를 이 매일신문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신문 만평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만평에서도 법원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이후 상황을 그리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폭행당하는 광주 시민으로 이른바 친문 그룹을 폭행하는 계엄군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해당 만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일 뿐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유력 언론인을 자부하는 대구 매일신문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신문 사장의 공식 사과와 사과문 전면 게시, 만평 작가 퇴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일부 목포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독감 백신을 접종해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정작 황제 접종 논란의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는 건지 판결문을 통해서 양현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목포시의원 황제 접종에 연루된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전 보건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접종을 한 보건소 간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목포시의원 4명이 황제 접종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혐의를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CCTV, 동료 간호사들의 일관된 진술, 시의회 내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당초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간호사들은 혐의가 인정된 반면 주사를 맞은 시의원들에 대한 판단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제 접종 이후 시의원 4명과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 이뤄진 잦은 통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시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말맞추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의원 4명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주요 쟁점 사안이 보건소 직원들과 겹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단 황제 접종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징계 판단을 보류했던 민주당은 추가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 활어 위판장에서 저울에 벽돌을 올려 수산물의 무게를 속여 판매한 것과 관련해 수협이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은 MBC가 보도한 목포 활어 위판장 민어 무게 조작에 대해 보름간의 중매인 자격 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추가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활어 위판장에서는 지난달 5일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민어의 무게를 늘리는 이른바 저울치기 상술로 판매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학교들이 교육과 생태, 지역 공동체가 숨쉬는 공간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이른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인데요. 재원 마련은 고민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3년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동초등학교입니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건물 외관과 내부는 대부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선을 했다고 하지만 첨단 디지털 교육과 생태 교육에는 부족하고 누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도 새기도 하고 바람 부는 날이면 유리창이 덜거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교육청에서 보강공사도 하고 또 수선도 해주고 있지만 목포 동초등학교가 앞으로 3년 뒤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수 학습 혁신이 실현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 혁신과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등으로 교육과 생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숨쉬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학교 시설이 40년이 넘은 초, 중고 175개교 242동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첨단 에듀테크 활용 등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원활한 재원 조달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인 4천억 원가량이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9,300억 원은 지방비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건설의 첫 해인 올해는 47개교 82동을 대상으로 사용자 사전 기획과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용 후 무단 방치와 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차단할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주차 위반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인 순천 팔마비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승평부사 최석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순천 팔마비가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역사, 예술,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순천 팔마비는 13세기에 처음 건립됐다 1617년에 순천부사 이수광이 중건한 것으로 알려져 4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00년 전통의 순천 저전성당이 시민들에게 역사 정원으로 개방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저전성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3년여 만에
저전성당 주변 환경정비 뉴딜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당 일대를 역사 정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저전성당과 인접한 순천남초등학교도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학교 유휴 공간을 놀이터 정원으로 조성하고 주민 복합 공유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7월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관광객과 지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 완도 특산품으로 만든 차와 음식 시식, 명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도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정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아침 출근길 날씨는 아직 다소 쌀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1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서풍이 점차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24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겠고요. 올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구름은 가끔 많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전 출근길 무렵까지는 안개가 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먼지가 잔류하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순환이 더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더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습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에서는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 안팎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는 0도 안팎, 순천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합니다.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